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요, 어제부터 이제 항생제, 해열제 관련해서 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 오늘장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약바이오 쪽을 또 빠삭하게 알고 계신다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네, 맞습니다. 이 보니까 사실 항상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이라고 볼 수 있게 또 전후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어떻게 움직일 때가 되긴 한 겁니까? 일단은 다행히도 지금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좀 중요한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이게 매크로가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가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매크로 환경이 변화해도 그동안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중국의 이제 의약품 사재기, 사재기 쪽이 조금 이제 생기면서 전통 제약주들이 먼저 좀 시세를 냈고 그 다음에 하필 또 내년도 1월 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이게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어떻게 좀 이렇게 아다리가 좀 잘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하죠. 타이밍이 좀 잘 맞았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의 좀 매기가 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다리 방법, 이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출격을 하는지 또 그에 관련한 일정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언제 예정돼 있죠? 네, 일단은 내년도 1월 9일부터 이제 12일까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약 20개의 기업이 현재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세션에 예를 들면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은 한 8군데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렇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총 517개의 세계 기업들이 다 모이고요, 컨퍼런스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8개의 기업이 공식 세션이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출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도 이제 바이오로직스 기업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자막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LG화학 생명화학 사업부가 나가고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D 바이오센서, 뭐 한미약품, 지아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매드팩토, SCM 생명과학, 뭐 아리바이오, AA벨 바이오, 올릭스 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기업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초청된 기업들이 뭔가 특이점이 있는지 공통된 뭔가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FDA에서 승인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약 개발을 다 하더라도 FDA의 어떤 방향성과 어긋나게 되면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지 그리고 뭐 공식 승인 절차가 보류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FDA 승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FDA의 현재의 어떤 그 승인의 방향은 이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승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 쪽도 이제 승인이 많이 되고 있어서 JP모건 헬스케어의 방향성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와 이제 면역 항암제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목록과 함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출격하는 기업들 중에서 탑3 정도만 꼽아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어떤 기업을 일단 우선 뽑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 뭐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과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 올릭스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릭스. 네, 그 다음에 이제 티움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벨 바이오, 뭐 약간의 또 한 종목만 더 추가한다면 이제 레오캠 바이오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우선 이제 올릭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탑이군요. 네, 올릭스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RNAI라는 이제 간섭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RNAI라는 기술이 이제 보통 병은 DNA로부터 다 이게 오게 되는데 단백질로부터 이 RNAI 간섭 치료를 통해서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올릭스다. 그래서 적응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즉 만성과 희귀 질환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티움바이오인데요. 티움바이오는 희귀 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희귀 질환. 예, 이제 희귀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이제 면역 항암제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자막에 나왔겠지만 뭐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폐가 갑자기 굳어지는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 네. 이런 희귀 질환을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쪽을 집중적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BBB 셔틀이라고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혈관 내관문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이 알츠하이머 치료가 왜 어렵냐면은 이 뇌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혈관 내관문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BB 셔틀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중 항체를 이용합니다. 이게 이 항체를 두 개 붙여서 이제 셔틀을 움직여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를 해주는 기술을 네. 의미하는데 이 BBB 셔틀 기술 자체가 원래 개발하기 굉장히 힘든 기술인데 어쨌든 이제 IBL 바이오가 잘 개발을 해서 사노피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까지 이제 해놓은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FDA로부터 약간 고용량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현재 좀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BBB 플랫폼 기술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도 현재 면역 항암제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레오캠 바이오는 이제 이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신약은 이제 바로 이제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의 이제 엔허투라고 해서 이 엔허투라는 신약 개발이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기술이 바로 지금 레오캠 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현재 유방암 치료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송 대표님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용어를 술술 하셨는데 혹시 전공이 뭐 의료계 쪽이나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제약바이오가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좋아요. 네. 왜요? 틀려도 모르니까?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용어가 네.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좀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네. 재밌으시다 이거죠? 예, 방송에서 좀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물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 송 대표님께서 관련된. 열심히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표현을 쉽게 해주셨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탑3가 아니라 탑4를 꼽아주셨습니다. 올릭스, 티움바이오,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인데 지금 보니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고 지금 뭐 품귀 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네. 시장이 안 좋고 또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면 미국 같은 경우는 네. 헬스케어 섹터들에 있어서 좀 부각이 나타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물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금 다른데 미국은 그 제약 섹터 자체가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약간 그렇죠. 방어주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고배당을 해주면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약간 그 신고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장주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이제 인식이 안 돼 있고 성장주 대표 섹터로 이제 인식을 받기 때문에 이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면은 네. 좀 이렇게 안 좋게 영향을 받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개선이 되는 흐름과 워낙 또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좀 수급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올라타도 될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은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지만은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제약바이오 섹터 힘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가 꺾이는 게 일단 보였고 그리고 FOMC 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물가는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한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후행적 지표들이라서 대부분 근데 이미 선행적으로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 섹터로 매기가 좀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신약 모멘텀이 강한 그리고 좀 안정적인 이런 기업들로 좀 한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제약바이오 우르르 이런 기대감보다는 네.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지만 이 앞으로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탑1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올릭스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맞나요? 네, 일단은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RNA 치료제 기술 자체를 조금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RNA가 뭐예요? 일단은 이제 DNA로부터 이제 갈라서 나오는 게 이제 RNA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DNA로부터 모든 질환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RNA를 구조를 바꾸거나 RNA 간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섭을 시키는 거거든요. 간섭을 시켜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어렵지만은 이게 근데 적응증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귀 질환이나 그리고 만성 질환이나 모든 이 질환에 쓰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ST팜이 그 RNA 원료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리고 파미셀이라는 기업도 뉴클레오시드라는 원료를 제공하듯이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업이지만 올릭스는 RNA의 간섭의 원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기술력 가치를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적응 확장성에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 흉터증이라든지 내시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거든요. 내시라든지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이렇게 이제 희귀 질환 쪽에서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어서 FDA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올릭스도 티움바이오처럼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도 현재 신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황반 변성 이렇게 다양한 희귀 질환과 약간의 탈모 같은 만성 질환 쪽도 같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만 잘 되면은 또 2028년인가 그 블록버스터 치료제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RNAi 쪽에 그러니까 이거와 연동이 되면서 좀 시장 가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 같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마지막으로 올릭스 확인해봤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아직 한 달여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관련한 가시성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